많이 이산가족이 만나보았다.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산가족이 지난번에도 와서 아들이 북의 뭐 김수성 대학의 교수와를 하고 일본에 왔었잖아요. 와서 자기 어머니를 만나고 같이 북이가 남에서 살 수 있게 해주지 못하는 이 한반도의 정치라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린 그런 문제에 관심이 더 많지. 예. 일시적인 화해는 별 큰 소용이 없는 근본적인 것이 중요하고 일시적인 화해는 별로 의미가 없다. 좀 근본적인 면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10년간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게 딱 두 개로 요약이 됩니다. 6.15 공동선언하고 14 공동선언. 그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는 존중한다고만 얘기하지 이행한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하, 나는 존중도 하지 않아요. 6.25 공동선언을.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그 공동선언이 나오게 된 동기 자체, 그 경위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그 과연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플러스 될 걸로 알고 했느냐, 아니면 그 자체의 문제가 많이 있는 걸 6.25 공동선언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은 통일을 향해서 가야지. 무슨 일이 있든지 화해를 통해서 통일을 가건 무슨 일을 겪으면서 통일로 가건 민족은 통일돼야 하는데, 지금 뭐 그 선언문 6.15 선언 그 자체 나도 읽어봐서 알죠. 그것은 실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 쉬운 말로 입으로만 하는 얘기, 남북이 잘 지냅시다, 이건 이렇게 합시다, 되지 않는 까닭이 뭐예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 주먹질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화해를 위해서는 먼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교수님은 그 정부가 피해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그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해야 지도자지 이 대통령은 왜 비빌거리고 있느냐 하면서 더 강경한 대응을 주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남북 경협, 그동안 우리 개성공단 이런 성과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화해왔던 것들? 내가 무너지게 하느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 예. 어떤 정권이든 자세가 분명해야, 예. 북에 대해서의 우리 의견은 이렇다, 그게 예. 분명해야지. 그 분명치 못한 것에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북을 대한 자세가 뭐냐 그런 거죠. 예. 그걸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쪽 자세를 분명히 해라. 그럼 예. 예. 자, 이제는 이 우리 쪽 자세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주제를 바꿔봐야 되겠는데, 먼저 부시아를 보겠습니다. 자,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6.25와 함께 우리가 6월 하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60항쟁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60대 그때 어떤 입장이셨는지, 그때의 시대 흐름에 어떤 입장으로 동참하셨는지, 어떤 입장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6월 항쟁이 언제 항쟁을 말하는 거예요? 6월 60 민주항쟁을 말씀드립니다. 1987년 6월 달에 벌어진 시민항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야 뭐 다 민주화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살던 시대니까. 예. 그 시대에는 민주화가 절실하게 필요했으니까 예.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지식인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예. 다 반드시 민주화는 돼야 한다. 그러나 그 민주화가 오늘같이 되는 것을 바라고 민주화를 기대한 건 아니죠. 민주화라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여야지. 이건 무슨 오늘의 민주화라는 게 법이 없이도 그대로 나가는, 또 나쁘게 말하면 막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다, 희생했다. 나도 민주화에 희생된 사람 중에 하나지. 무슨 민주화에서 뭐 그 과정에서 얻은 게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얻고자 우리가 민주화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상황은 민주화가 아니라 혼란을 조장하는 예. 거고, 뭐 누구나 저 하고 싶은 말을 할 자유는 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거 자체의 위협이 될 때에는 민주화에 적극 협력한 사람들이 회심을 가질 건 사실 아닙니다. 예. 선생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해지는 게 22년 전 어제였죠. 1987년 6월 10일자에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셨는데, 제목인즉슨 아주 쉬운 길도 있는데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기억을 그때가 6월 항쟁이 벌어지던 바로 그날 아침 조간신문에 뭐라고 쓰셨냐면은,
주인인 국민에게 물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주 쉬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22년 전에 맞는 말이라면 오늘날에도 맞는 말이 아닐까요? 맞는 말이죠. 그게 언제야. 국민이 정말 뭐를 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밖에서 조작이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자기들이 마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바꾸고 얘기하는가. 고쳐서 얘기하는 건 잘못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죠. 자, 국민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일차적인 방법은 여론조사입니다만 김동희 선생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 부수적인 것 같지만 깜짝 놀란 게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쓰신 칼럼인데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들을 왜 대통령이 청와대를 불러서 야단이라도 치지 못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가벼운 그냥 이 원로로서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지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학계 인사들을 대통령이 훈계하고 꾸중할 수 있는 지위로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위임받은 하나의 대리인으로 생각할 뿐이지 우리의 어버이라든지 뭐 군주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발언하는 사람이 우선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예.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만일에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대통령께 가벼운 거건 뭐건 이거 지금 어떤 때인데 시국선언을 하면은 이것이 분열을 조장할 텐데 왜? 뭐 서울대학교 교수 전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들 얼마간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 할 때 그게 과연 시국을 화해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그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지금 발언하는 이가 난 깜짝 놀랐다. 나는 깜짝 놀란 자체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걸 가지고 놀래요? 그러면 대통령이 만일에 정말 이들의 현실에 불만이 많으니까 좀 청와대에 와서 뭐 다과를 하건 점심을 하건 한번 화해를 시도해 보겠다. 그건 잘못된 겁니까? 경청을 하거나 머리를 의견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지금 시국선언이 두 진영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4천여 명이고 만약에 숫자로 얘기한다면요. 그 다음에 찬동한다는 입장이 124명입니다. 이게 숫자로 드러나는 건데 즉 현실에 대해서 교수들은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입장이라면 뭐 더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수라는 게 이 시대에 대해서 일정한 책무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발언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어떤 초법적 권위로서 뭐 훈계를 한다든지 꾸지람을 한다든지 이런 위치로 상정을 하신다면 공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훈계를 한다든가 이런 말이 그래도 상식 가진 사람이 대학 교수를 모아놓고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훈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거기에 가볍게 왜들 그럽니까? 좀 이게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신네가 자꾸 그런 걸 내세우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입장을 밝혀야겠다. 예. 분열을 자꾸 조장하거나 그거 되지 않겠는가? 예. 그거지. 지금 질문을 하는 사람 자체의 의식구조 자체가 이게 굉장한 발언을 한 것처럼 그게 무슨 굉장한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확장하고 네. 뭐 계산해보니까 무슨 몇 예. 명밖에 안 되고 무슨 이렇게 많은데 그 통계만 나보고 믿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의 생각은 달라지는 건데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은 달라지는 예, 건데 교수님. 오늘 내일 생각이 계속 달라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을 주셨고 네. 우리 내신행 씨는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요. 서울 광장에 못 들어게 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막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시청 앞 광장은 어쨌든 시민들도 어떤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집회 자체가 교수님께서 못마땅하신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어떤 태도와 방법이 잘못된 건지 그게 궁금해요. 민주사회도 법의 실수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가령 서울시청 앞 광장, 그 서울광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집회는 하지 말라. 네. 그것이 당국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 결정을 바꾸기 전에는 그냥 그 잔디밭에 들어가서 그런 시위를 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내 말이에요. 근데 폭력 시위가 아니라면은 아니 괜찮지 않나요? 폭력 시위가 아니건 네. 정부나 또는 관계 당국이 그 시청 앞 광장에는 그런 집회를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걸 존중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삼아야지. 그러면 시나 무슨 대통령이 뭐 호소를 하거나 무슨 방법으로라도 또 국회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했었잖아요. 네? 촛불
촛불 시위 했었잖아요. 그때는 왜 허락하고 지금은 글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네. 문제가 많고 피해가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했겠죠. 예. 내가 무슨 뭐 경찰서에 있는 사람이요 그 피해가 뭔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예. 거지. 법은 법대로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 어른의 눈으로 보실 때는 최소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일단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질서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